지금 독일 식품안전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심사관이 갑자기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공개 발언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유럽 전체 식품업계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심사관이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탈락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국제 컨퍼런스에서 모든 참석자들 앞에서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대체 이 독일 전문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렇게 180도 달라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틸다 슈나이더입니다. 독일에서 국제식품 안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저에게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했어요. 그날 도쿄에서 열린 국제식품 전시회에 심사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수백 개의 부스가 늘어선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각국의 제품들을 심사하고 있었죠. 그때 한국 기업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부스와 정성스럽게 진열된 제품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첫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다고 속까지 그럴까 싶었거든요. 부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한국 직원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소용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제품 샘플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다른 나라 제품들보다 더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윤지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제품의 특징과 안전 기준에 대해 설명했죠. 정말 전문적이고 자세했어요. 하지만 저는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제품은 위생 기준이 애매합니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시키겠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심사관님, 저희 제품은 모든 국제 기준을 충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죠. 제가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리 없어요. 지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다음 부스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말이에요. 심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을 풀고 있었죠.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목이 붓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어요. 점심에 먹은 음식 중에 제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었나 봅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호흡도 점점 힘들어졌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간신히 휴대폰을 꺼내 응급실에 전화하려 했지만 일본어를 모르는 저로서는 제대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졌죠.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였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간신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오늘 오후에 제가 탈락시켰던 그 한국 여성, 윤지민이었거든요. 지민은 제 상태를 보자마자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군요. 지금 병원에 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지민은 망설임 없이 제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병원까지 데려다줬어요. 병원에서도 일본어로 의료진과 대화하며 제 상황을 설명해줬죠. 주사를 맞고 나서야 숨이 좀 편해졌습니다. 저는 지민을 바라봤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시하고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이 제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민은 제가 안정될 때까지 옆에 있어줬습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호텔까지 다시 데려다줬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지민이 저를 도와주는 걸까요? 병원에서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지민이 저를 도와준 걸까요? 제가 오늘 오후에 한 일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물어봤어요. 지민 씨, 저는 오늘 당신 회사를 탈락시켰는데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지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라면 과연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특히 저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나를 그냥 지나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지민의 따뜻함과 전문성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에 지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심사관님,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오늘 한 판단이 옳았을까 하고 말이죠. 방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민이 속한 한국 기업을 다시 조사해보기로 한 거죠. 제 편견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그건 제가 바로잡아야 할 일이었어요. 호텔에서 노트북을 켜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회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대충 훑어봤던 내용들을 이번에는 정말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 회사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회사보다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이나 스위스의 유명 기업들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품질 관리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스문의 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원료 조달부터 최종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수준의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 현지 기업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200%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제 내린 탈락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요. 과연 정당한 판단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더 나아가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 측에서 저에게 은밀하게 압력을 가했던 것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너무 좋은 성과를 보이면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런 정치적 로비에 휘둘렸던 것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20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 몰랐어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지민의 회사를 탈락시켜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회사가 피해를 본 것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민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탈락 결정을 번복해야 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민의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전시회 주최 측에 연락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지민은 찾을 수 없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려봤지만 지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이미 체크아웃을 했나 봅니다. 전시회장에 가서 한국 부스를 찾아봤지만 이미 철수가 끝난 상태였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지민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어요. 하지만 대사관 직원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공식적인 경로라니,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소속된 독일 기관을 통해 한국 측에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민은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말이에요.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에 빚을 졌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지민이 제 생명을 구해줬는데 저는 그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민과 지민의 회사가 부당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양심의 문제였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결심했습니다. 지민을 찾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탈락 결정을 번복하고 한국 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아쉬웠어요. 지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 따뜻한 마음에 대해 제대로 된 답례를 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민을 직접 찾아가면 되잖아요. 한국으로 가서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 같았습니다. 저는 독일행 티켓을 취소하고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몇 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발을 딛는 한국 땅이었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공항 자체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더 놀랐습니다.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제가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하니까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도움을 줬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나가는 길에 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일본에서 온 건 아니고 독일에서 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한국에 와서 찾아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찾는 분을 꼭 만나시길 바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동이 들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와 닿았을까요? 아마 일본에서 겪었던 일들과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발전된 도시의 모습에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지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거였죠. 막막했지만 일단 와봤으니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지민을 찾기 위해 며칠을 헤맸습니다. 한국 식품 관련 기관들에 연락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제식품안전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이었죠. 혹시나 해서 참가자 명단을 확인해봤는데 정말 지민의 이름이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지민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도 급하게 컨퍼런스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저는 일찍 도착해서 지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민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지민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틸다 씨, 어떻게 여기에? 지민 씨를 찾아서 한국까지 왔어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지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 회사에 대해 다시 조사해봤는데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그날 컨퍼런스에서 저는 예정에 없던 발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기업의 식품 안전 기준이 얼마나 우수한지, 제가 일본에서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식품 안전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이 회사의 시스템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완벽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독일에서 온 베테랑 전문가가 한국 기업을 이렇게 극찬하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외신 기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공개 인정한 K 위생 기준이라며 기사로 내보내더라고요. 지민은 발표를 듣고 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편견을 가지고 한국을 의심했는데 결국 한국이 저를 구해줬고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민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지민 씨, 당신은 제게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국적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제 기준은 한국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전문성이 제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사과를 위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를 바꾼 여행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편견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죠.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친절한 공항 직원들, 효율적인 시스템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독일보다 더 앞선 면들이 많았어요. 독일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들과 사진들을 보고 나서는 모두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다니 하면서 말이에요. 그 후로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우수성을 알렸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이죠. 몇 달 후 지민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저희 발표 덕분에 그들 회사가 유럽 진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한 장의 여권이 아니라 한 사람의 품격이 국격을 바꾼다는 것 말이에요. 지민의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이 저희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마틸다 슈나이더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무시했던 독일 전문가가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수십 년간 쌓인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틸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지민의 선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재미있었다고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우리 주변에도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한 사람의 품격이 나라의 품격을 바꾼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특별한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